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셀프교육학 최원희입니다. 시험을 이제 코앞에 두고 나면 선생님들이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셔야 될 시기인데요. 정리를 하시다 보면 그래도 좀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모의고사를 푸셨으면 하는 선생님들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총 3회에 걸쳐서 시험 때까지 풀어보셨으면 좋을 그런 모의고사를 준비해 놨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1회는 제 캠퍼스 투어 때 사용했었던 모의고사고, 그 다음에 2회, 3회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미 선생님들 중에서도 풀어보신 선생님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방문각 임용에서 전공 제공용 모의고사로서 활용됐었던 모의고사니까 선생님들께서 보시고 내가 혹시나 안 풀었던 모의고사가 있다라고 하시면 이번 기회에 간단하게 연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요. 캠퍼스 투어 모의고사다 보니까 선생님들 그 강의를 들으시는 선생님들이 상당 수가 제 수강생이 아닌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제가 주로 말씀드려야 될 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쓰시고 그리고 이런 류의 문제에서는 이런 실수들을 많이 한다더라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요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주로 현장형 문제, 즉 고려사항, 학습활동, 방안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출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현장형 문제에 대해서 답을 쓰실 때는 그냥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 뭐 문화 풍토를 조성해야 된다, 이런 추상적인 답이 아니라 정말 구체적으로 어떻게 문화 풍토를 조성할 건지, 어떻게 지원할 건지, 어떤 실행 방안들이 있는 건지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문제 같은 경우에 솔직히 이론적으로는 좀 어려웠던 문제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문제 난이도도 뭐 배배 꼬여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손쉽게 풀으셨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자, 그럼 바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들 문제를 푸셨다는 전제하에 조금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 환경 조성이란 주제가 나왔고, 과정, 심리, 평가, 행정의 구성 요소로 해서 서본결을 갖추면 되는 문제였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초안에다가 간단하게 큰 주제 써놓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네 가지 구성 요소를 적당한 간격으로서 우리가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문제를 바로 보는 거죠. 자, 문제에서는 교사 A가 언급한 바와 같이 학습 내용을 선정하려는 경우, 자, 교사 A가 뭔가가 언급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학습 내용을 선정하려 할 텐데, 그때 교사가 고려해야 될 점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냥 선정 방안이 아니라 선정을 할 때 교사가 고려해야 될 점인 것이고요. 교사 B의 의견을 반영해야 돼요. 교사 B가 뭐라고 했나 보죠. 그럴 때 학습 내용 조직의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자, 선생님들 중에 선정 시에 고려할 점, 내용 조직의 방법 이러니까 바로 타일러가 떠오르실 겁니다. 기만 가경다, 뭐 기만 가다다일 수도 있겠고요. 개개통일 수도 있겠는데 바로 그거 쓰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학습 내용을 선정 방법이 아니라 선정 원칙이 아니라 고려할 점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학습 내용 조직의 방법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개개통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조직할 거냐가 그것이 조금 더 구체적인 답안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생각나시더라도 여기선 답을 쓰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읽는 것은 뭐가 나왔는지 그냥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를 확인했으면 초안에다가 간단하게 써보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 내용 선정 시에 교사가 고려해야 될 점, 내용 조직의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 2 같은 소주제 2 같은 경우에는 교사 B가 언급한 사회 정서적 학습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학습 활동이에요. 자, 여기서 좀 당황하셨을 수도 있어요. 사회 정서적 학습이란 뭘까? 이거 구성주의인가? 뭔가? 괜찮아요.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우리가 어쨌든 사회 정서적인 학습을 위해서 해야 되는 구체적인 학습 활동이에요. 학습 활동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활동이 들어가주면 됩니다. 수업을 어떻게 진행해서 아이들이 거기서 무엇을 경험하게 할 건지를 써주시면 되는데 사회 정서적인 학습, 내가 여기서 처음 들어봤다라고 하더라도요, 분명히 문제에 어느 정도 힌트가 있을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푸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역시나 초안은 같은 경우에는 이제 SEL 학습활동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소주제 3 같은 경우에는 교사 A가 언급한 평가 방식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평가 결과가 나왔는데 평가 결과에 활용 방안을 써주시는 거죠. 그냥 평가 방안이 아니라 평가 결과가 나왔으면 그것을 어디에다가 써먹겠냐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사 B가 언급한 평가 방식이 또 따로 있나 봐요. 그것들을 수업에서 실행하는 방안이에요. 예전에 이런 류의 형태가 기출문제에 나왔었는데요. 그냥 평가를 하는 방안이 아니라
평가 방식을 수업 내에서 우리가 실행하는 방안을 물어봤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평가를 수업에서 실행하는 방안만 띡 쓰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방안별로 서로 다른 평가 요소와 함께 제시하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평가 방식을 쓸 건데 그냥 평가 방식 띡 쓰고 개념 띡 쓰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어떤 평가 요소와 함께 평가를 진행할 건지를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또 여기다가 이제 문제를 더 이어서 나간다고 하면 교사 B가 언급한 참여적 의사결정 방식이 있나 봐요. 그것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각각 한 가지씩 써주시고요. 학교 내 의사결정 과정에 교사 참여를 활성화하고 싶은가 봐요. 이때 학교 차원의 지원 방안이에요. 자, 학교 차원의 지원 방안이기 때문에 교장 책임하에 진행되는 것이지 좀 더 뭐 국가 차원이라든지 교육청 차원 이런 것들이 아닌 겁니다. 학교 내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선생님들이 답에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나 우리가 초안에다가 평가 결과의 활용 방안, 참여적 의사결정의 순기능과 역기능, 교사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이런 것들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소주제 1을 이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교사 A가 뭐라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 교사 A는 그냥 내용을 선정하겠다가 아니라 교과서 밖에 있는 내용이다 하더라도 애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 학습 내용으로 선정해야겠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 외에 있는 내용들도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시켜야 된다라고 교사 A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교사 A의 의견에 따랐을 때 학습 내용 선정 시에 교사가 고려해야 될 점은 뭐냐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교과서 밖에 있는 내용을 선정하고자 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고려하겠냐라는 것들이에요. 자, 여기서 선생님들이 이제 제가 교원대나 부산대 같은 경우에는 채점을 이미 다 끝내서 발송이 됐는데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여기서 그냥 타일러의 원리, 기회의 원리, 만족의 원리 이런 것들을 썼어요. 자, 그거 원리를 썼다고 해서 틀렸다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그 원리를 준수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점을 써주셔야 되는 겁니다. 기회의 원리, 만족의 원리 이런 것들 썼다고 그냥 답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달성이 되려면 무엇을 고려해야 되나요? 학습자의 수준이겠죠. 학습자의 수준, 학습자의 관심사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또 할 수 있는 것들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경험하게 하려면 우리가 지금 수업하는데도 바빠 죽겠는데 새로운 학습 내용들을 가지고 온다라고 하면 시간이 좀 오버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과별 시간 이런 것들도 고려해야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수업이라는 거 뭐 타일러 원리 말고요. 그거 생각하지 맙시다. 자, 그냥 우리가 외부에 있는 내용들, 교과서에 없는 내용들을 가르치려고 하다 보면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충돌되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점은 교과에서 얘기하는 교육과정에서 얘기하는 성취 기준 이런 것들을 고려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될 점을 쓴다라고 하면 그냥 외우는 거 쓰지 말고요. 제발 왜 그것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이유와 함께 분명하게 조금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한다 이것만 쓰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학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뭐 만족의 원리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든지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원활한 답이 써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성취 기준 고려해야 되겠죠. 왜요? 공식적 교육 과정과의 통일성, 일관성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학습 내용을 선정 시에 우리가 성취 기준 이런 것들을 고려해 줘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네, 저도 동의해요. 다만 교과서 밖에 있는 내용도 교육과정에 포함되면 무엇이 중요한지 알 수 없거나 체계성이 떨어져서 학습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니까 보다 세밀하게 교육과정 내용을 조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가 그냥 알고 있는 거 개개통,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 쓰는 거 아니고요. 교사 B의 의견을 따르면 교사 B는 무엇이 중요한지 알 수 없거나 이게 첫 번째 문제의식이었어요. 두 번째 문제의식은 체계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교과서 밖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선정을 하고 그것들을 가져오게 되다 보면 아이들이 그래서 뭐가 중요한 거죠? 혼란이 올 수도 있고요. 체계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국가교육과정 되게 논리적이고 체계적인데 교사가 자의적으로 새로운 것들을 가져오게 되면 충돌이 나거나 뭐 일관성이 떨어지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결국에 학습 내용 조직의 방법은 무엇이 중요한지 알 수 있게끔 조직해야 되는 것이고 체계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게끔 조직해 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선생님들이 충분히 계속성, 계열성 이런 것들을 써 먹을 수가 있어요. 즉 어떻게 되느냐?
무엇이 중요한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계속성의 원리를 실천하는 방법일 것이고요. 그다음에 체계성이 떨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나선형의 형태로 내용을 조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서 우리가 계열성 써줘도 되고 나선형 써줘도 돼요. 자, 여기서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통합성을 써주신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통합성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하고는 사실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는 않아요. 근데 내가 통합성을 써준다 하더라도 통합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하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뭔가 부각시킨다라든지 아니면 뭐 교과의 일관된 기준 이런 것들 뭔가 무슨 논리적인 기준 이런 것들로 통합한다라고 하면 뭔가 이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것을 쓴다 하더라도 이 교사 B가 얘기했었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해 주는 방법이 아니면 여기서는 정답이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소주제 2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맞아요. 선생님은 오늘 연수 중에 어떤 기억이 남았나요? 저는 강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사회 정서적 학습이 인상이 깊었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나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이해하고 나아가서 사회적 규범까지도 이해하는 것이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다음에 이걸 하겠다. 자, SEL의 학습 활동 나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도 이걸 보고 선생님들은 아셔야 되는 거예요. SEL이라는 거, 사회 정서적 학습이라는 거, 나를 이해하는 거, 타인을 이해하는 거, 사회적 규범도 이해하는 거예요. 당신이 답을 이렇게 썼으니까 이거 가지고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근데 실제 문제에서도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은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작년 CAT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지문 한번 보세요. 거기서 학습자 맞춤형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단순 CBT와 다른 CAT만의 특성, 학습자 맞춤형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문제에서 처음 보는 개념이다 하더라도 지문 속에서 힌트를 얻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 정서적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학습 활동을 진행시킬 수가 있겠느냐? 자, 유의해야 될 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교수 활동 아니에요. 교사가 가르친다라는 식으로 써주면 선생님들은 그 답은 틀리게 됩니다. 왜냐? 문제는 학습 활동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 하는 학습 활동을 개인, 타인, 사회적인 측면에서 나눠서 하나씩 써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나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학습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뭐 성찰문 쓰기, 감정 카드 쓰기, 뭐 성찰 일지 쓰기 이런 것들 쓰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타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린 주로 어떤 방법 많이 해요? 그렇죠. 협동학습이에요. 6앳 기법 써도 됩니다. 역할 연기 써줘도 돼요. 근데 다만 6앳 기법 같은 경우에는 좀 창의성 개발 기법에 조금 더 포커싱이 있기 때문에 창의성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면 굳이 써주실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적 규범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어떤 학습 활동들을 할 수 있겠어요. 주로 나오는 것들이 뭐 또래 법정, 모의 법정 이런 것들도 있고 학생 자치 활동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의 토론 학습을 하다 보면 주로 규칙에 관련된 내용들을 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이슈들을 다루기 때문에 토의 토론 학습에서도 사회적 규범을 이해하는 활동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이든지 이 SEL에 따른 학습 활동은 이렇게 나 자신, 그다음에 타인, 그다음에 사회적인 규범에 대한 이해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소주제 3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교사 A가 언급한 평가 방식이 있는데 교사 A가 어떤 평가 방식을 얘기했느냐? 학교에서는 일정 수준까지 학업 성취 수준의 도달 여부를 확인하는 평가 방식. 바로 이게 뭐예요? 준거지향 평가인 거죠. 자, 하지만 선생님들 여기서 준거지향 평가, 준거참조 평가, 뭐 성취 평가제 그 어떤 명칭을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자신이 없으면 굳이 써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칭을 반드시 써야 되는 거는 아니에요. 다만 썼을 때 뭔가 유려하게 흘러가는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그거는 원칙적으로 배점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없으면 그냥 이거에 따른 평가 결과의 활용 방안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준거참조 평가, 준거지향 평가예요. 거기서 나온 결과물 어디다 쓸 수 있어요? 서열화? 아니죠. 서열화를 어떻게 하겠어요? 준거참조 평가 가지고. 다만 이 준거참조 평가를 가지고 우리가 기초 수준에 비해서 모자라는 학생들에게
보충학습을 제공을 할 때 써먹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종의 학습으로서의 평가 기능이에요. 아이들이 내가 부족하구나라는 것들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죠. 자, 이건 이제 학습자 측면일 것이고요. 교사 측면에서도 준거 참조 평가의 결과를 잘 활용할 수가 있어요. 어디다 쓸 수 있어요? 나는 내 딴에는 수업을 열심히 했는데 우리 반 아이들 왜 이렇게 기초학력 미달이 많은 거지? 네, 수업 방법을 바꿔봐야 되겠다. 즉, 교수의 질, 교수 방법을 개선하는데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 우리가 학습을 위한 평가 기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은 어떤 평가 방식이든지 평가의 목적, 기능, 필요성 이런 것들이 우리 강의 때 많이 배웠듯이 학습으로서의 평가 기능, 학습을 위한 평가 기능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교사 B를 보도록 할게요. 교사 B는 뭐라고 했냐? 학생이 평가에 있어서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을 적용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들을 수업에서 실행하는 방안들이에요. 이거 예전에 사실 기출에 나왔었던 부분이기는 합니다. 학생이 주체가 되는 평가 방식인데 이것을 수업에서 쓸 수 있는 방안이라고 얘기하면 대표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자기평가하고 동료평가일 것이에요. 간혹 선생님들이 여기서 프로젝트 평가 또는 포트폴리오 평가를 쓰신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활동은 아이들이 할지 몰라도 교사가 평가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답안이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자기평가하고 동료평가가 있는데 이것만 써주시면 안 되게 되겠죠. 문제는 평가 요소도 쓰라고 얘기했어요. 학생들이 자기평가를 해야 돼요.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떤 부분을 가지고 평가를 하겠어요. 내가 학습을 잘 이해했는지,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갈 것이고요. 동료 평가를 할 때 뭐 이 친구가 우리 모둠 활동에 잘 참여했는지, 기여했는지 이런 것들을 답에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뭐뭐와 함께 쓰세요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약점을 드러내는 선생님들이 있는데요. 조금 유의해 주시면서 내가 조건을 놓치지 않게 보다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주제 4를 보도록 할게요. 소주제 4에서는 딱히 특별한 내용들은 없어요. 학교 내 의사결정 과정에 교사, 학생,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 자, 우리가 학교 내 의사결정, 여러 가지 의사결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과정에 교사, 학생, 학부모 등이 다 참여하면 뭐가 좋아지겠어요? 그렇죠. 민주성 확보가 되는 거예요. 다양한 수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어주면서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실천할 수 있다. 이런 순기능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기능은 뭐예요? 역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참여하다 보면 의사결정 과정이 조금 지리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의사결정상에 있어서의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답에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사 B 같은 경우에는 교사 참여가 중요한데 이것들이 조금은 소극적이다. 그래서 아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원 방안들이 있겠느냐? 자, 교사가 학교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키려고 하면 무엇을 지원해야 될까요? 여기서 선생님들이 비공식 조직을 그냥 활성화한다. 또는 개방적인 풍토를 조성한다. 이렇게 늘 쓰는 거, 심지어 전학공을 활성화한다. 이런 것들을 그냥 추상적으로 써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사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써줘야 됩니다. 자, 제가 강의 때 활성화 방안, 지원 방안 이런 것들은 먼저 답을 생각하시기 이전에 인적인 지원 방안, 물적인 지원 방안, 제도적인 지원 방안 이렇게 측면을 나눠서 써주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인적인 지원 방안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거 뭐냐? 이 사람에게 인식을 조금 개선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렇기 위해서 필요한 거 우수 사례 같은 거 제공해 주면 되겠죠. 우리가 교사 참여를 했을 때 뭔가 학교가 긍정적으로 변한 우수 사례를 제공해 준다라고 하면 교사들은 참여가 필요하구나라는 인식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했을 때 물질적인 보상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돈을 준다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럴 때는 교사에게 적극 행정과 관련된 시상을 한다. 아니면 학교 차원의 표창장을 제공한다. 이런 것들도 좋은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도적으로는 어떤 지원 방안들이 있느냐? 우리가 의사결정과 관련돼서 교사가 참여할 수 있는 협의체를 제도화한다라든지
의사결정 권한을 위임한다. 뭐 그다음에 워크숍을 진행을 한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제도적인 지원 방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다 직접적으로 교사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하는 그런 방안들을 답에서 써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들에게 빠르게 문제를 한번 풀어 봤어요. 그러면 이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요 정도의 초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우리 시험 앞둔 이 상황 속에서 문제 푸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선생님들 남은 모의고사들도 선생님들이 안 푸신 모의고사가 있다라고 하시면 빠르게 뭐 초안만 잡아봐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감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힘내세요.